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두려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70이란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젊을 땐 상상도 못했던 두려움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리니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도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지는 거지요. 사실 70대가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두려움을 겪습니다. 내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언제 바닥날까, 혹시 내가 잊혀져서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혼자 맞이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얘기했다가 아휴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내 마음은 더 허전해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요, 제가 그 두려움 5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불안과 고민이 사실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방법,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이 넘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바로 몸의 변함 아닐까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번쩍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려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뻑뻑합니다. 한번 구부렸다 펴려면 꼭 녹슨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지요. 아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거 큰 병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제 얼마 못 움직이는 건 아닐까? 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는 분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맨날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던 친구분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아침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알고 보니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늘 씩씩해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걸 보니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들 말했습니다. 야, 건강은 진짜 믿을 게 못 된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무릎이 더 시큰거리는 것 같고 허리 통증도 심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있던 증상인데 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70대 이후로는 병원 다니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내과, 점심에 정형외과, 그리고 며칠 뒤엔 안과나 치과까지 예약이 잡혀 있지요. 마치 병원 스케줄표를 들고 사는 것 같다는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옆에 나와 비슷한 또래 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혈압 때문에 약을 바꿨다네. 나는 당뇨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앞으로 내가 더 심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70이 넘어가면 몸이 예전 같을 수가 없어요. 무릎도 허리도 심장도 위도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더 불행한 것도 아니고 걱정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유난 떠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겪는 과정이고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건강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 이 두려움을 줄이는 첫걸음은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이 힘들어질수록 더 필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나누는 것이에요. 무릎이 아프면 나 요즘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들다 하고 말하세요.
병원 가는 게 불안하면 옆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요 하고 답이 돌아올 겁니다. 그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건 혼자 느낄 때 제일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함께 나눌 때는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시죠? 저도 압니다. 허리, 무릎, 손목, 눈, 귀 하나하나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건강의 두려움은 조금은 부드럽게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은 바로 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나이 들면 돈 욕심이 뭐가 있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막상 70을 넘어서 살아보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몇십 년 모아둔 적금, 이걸로 평생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늘어나고 병원비는 점점 커지고 어느새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장 보러 나가면 10,000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10,000원으로는 달걀 한 판도 사기 힘듭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 모아둔 돈이 금세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참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옷도 제대로 안 사입고 외식 한 번 안 하면서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 안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망가져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수술비에 입원비에 재활치료비까지. 그렇게 아껴둔 돈이 순식간에 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니 돈이란 게 그냥 숫자가 아니더라고. 이건 내 인생의 흔적이고 내 자존심인데 그게 무너지는 기분이야. 맞습니다.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는 곧 존엄과 연결됩니다. 내 돈이 있어야 병원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내 용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빵 하나 사 먹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되고 자식한테 의지하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얘야,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죠. 내가 짐이 된 것 같고 자식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갈란다. 괜히 자식들 힘들게 뭐하니?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70대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고민합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것, 그게 비단 내 집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 불안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니까요. 그 불안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욕심 많은 것도 아니고 유난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혼자 감추고 사귀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을 때 경제적 불안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란 건 결국 내가 살아온 세월과 땀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존엄과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 때문에 불안할 때는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건강과 돈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요.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사실 젊을 때는 외롭다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늘 가족이 옆에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외로울 틈도 없었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늘 두 사람이 나눴던 밥상, 대화, 사소한 생활의 흔적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혼자에게 남겨집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유난히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 정막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지요.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가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제는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다 자기 삶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데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 때가 있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납니다. 같이 놀러 다니던 이웃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오랫동안 연락하던 동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 혼자 남는 건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가슴이 더 허전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 누가 인사라도 해주면 그날은 하루가 덜 외롭다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 크게 다가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파도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식품을 챙겨도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들어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몸까지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더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네 공원, 경로당,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은 옅어집니다. 둘째,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롭다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고 내 존재가 잊히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도 말을 걸어야 합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도 잘 버텼다. 수고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게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맞아, 그게 바로 내 이야기야 하고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외로움은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도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속으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건 머리와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됩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거나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순간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잦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특히 대화 중 같은 이야기를 두세 번 반복하게 될 때 가족이나 친구가 그 얘기 아까 했잖아 하고 웃으면서 넘겨도 속으론 뜨끔하죠.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찌르듯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살던 집 주소를 잊으신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시려 했는데 입안에서 주소가 도무지 나오질 않더랍니다. 아니, 내가 몇십 년을 살던 집인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순간 느끼신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 내가 나답지 않게 되는 공포 말이죠. 사실 이런 경험 우리 모두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며칠 전에 본 드라마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순간 헷갈리는 일, 이런 게 겹치다 보면 사람 마음이 괜히 작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괜히 주저하게 되고 내가 틀리면 어쩌지 하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든 아니든 혹은 단순한 건망증이든 그걸 주변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 요즘 자꾸 깜빡거려. 이렇게 한마디 털어놓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야, 나도 그래. 나도 며칠 전에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놨다니까. 하고 공감해 줄 거예요. 그럼 그제야 알게 되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기억과 정신의 퇴화는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홀로 끌어안으면 더 커지고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고 느껴지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시고 가족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도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다든지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쓴다든지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해본다든지 이런 작은 습관이 머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자극이에요. 말을 섞고 웃고 서로 기억을 떠올리며 공유하는 그 과정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이 흐려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과 나누고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려움은 나눌수록 줄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크게 마주하는 두려움, 바로 죽음일 겁니다. 70대가 되면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 깊숙이 차오르는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내가 언제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편안할까? 내가 떠난 뒤 과연 누가 내 자리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오면 쉽게 잠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옆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식들도 다 외지로 나가버려서 혼자 밥을 차려 드시고 혼자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동안 불이 켜지지 않는 걸 본 이웃이 이상하다 싶어 문을 두드려 봤는데 그만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 계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동네 몇몇 분들만 오셨을 뿐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 후에야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어르신들은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혼자 가게 되면 어쩌나.
내 장례식에는 누가 와줄까? 이 두려움은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안고 사는 무거운 고민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끝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건 그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고독이 몇 배로 크게 다가옵니다. 남은 인생이 덤처럼 느껴질 때 죽음은 더 현실적이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유서를 쓰고 장례를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 이런 따뜻한 연결들이 쌓이면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위안이 됩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나눌 때 오히려 삶은 더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외롭게 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함께 공감하는 수많은 동년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부족하고 외롭고 기억이 흐려지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두려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도 공원에서 만나는 아저씨도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사실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혼자 품을 때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도 그래. 나도 무섭다.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겁게 눌러앉은 두려움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셨으면 합니다. 친구에게, 자식에게, 혹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라도요. 말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감추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그 순간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하루하루는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